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수능 개념 프랑스어의 저는 한성진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사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소유 형용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살펴보면서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제목을 보시면요. 소유 형용사와 1군 변칙 동사다라고 나와 있어요. 1군 변칙 동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플레 같은 동사도 사실은 1군 변칙 동사이죠. 1군 동사인 것처럼 의에후로 끝나고 어미가 의에스, ons, 의제, 의엔때로 끝나지만 뭔가가 좀 다르게 변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변칙 동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플레 말고도 여러 가지의 변칙 동사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소유 형용사라고 나오는데요. 소유 형용사는 말 그대로 이제 소유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뜻이 뭐 나의, 너의, 그의, 그녀의, 우리들의, 당신의, 너희들의, 뭐 그들의, 그녀들의 이렇게 되는 형용사를 우리가 소유 형용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형용사는 역시 마찬가지로 프랑스어에서 이제 남성형, 여성형으로 나눠져 있죠. 복수형도 있고. 그래서 소유 형용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이 단수와 복수 그리고 남성, 여성의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은요. 뒤에 나와 있는 동사, 이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동사의 성과 수에 따라서 앞에 나오는 소유의 형용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유하는 자가 남자든 여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남성이면 이 앞에 거에 남성형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의 집이라고 할 때는 그의 집. 이 사람은 남자이지만 집이라는 것은 여성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의 집 할 때 이 그의는 그에 해당하는 3인칭 단수 그에 해당하는 송, 세 중에서 고르는데 뒤에 나와 있는 명사 집이 여성형이기 때문에요. 여성형인 싸를 써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유주하고는 뒤에 나와 있는 그 형용사의 그 형태하고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주의 경우에는요, 남성일 때는 몽을 쓰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마, 복수는 항상 똑같습니다. 매로 써요. 그래서 몽, 마, 매 이렇게 읽고요. 2인칭은 똥, 따, 떼가 돼요. 3인칭 송, 싸, 세.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외우죠. 노래처럼. 몽, 마, 매, 똥, 따, 떼, 송, 싸, 세 이렇게 외우면 돼요.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는요. 단수의 형태가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남성과 여성의 형태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노트르, 노트르, 노, votre, votre, vos가 되고요. leur 가 됩니다. 아시겠죠? notre, notre, no, votre, votre, vos, leur. 그래서 3인칭이 복수가, 1, 2, 3인칭의 복수가 단수보다 훨씬 더 쉬워요. 형태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몽, 마매를 들어볼게요. 몽, 나의죠?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남성 명사이니까 몽, 빼흐라고 쓰고요. 매흐는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는 여성형이기 때문에 나에 해당하는 여성형인 마를 쓰면 되겠죠. 그죠? 부모님이라고 할 때는 빠헝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매를 쓰면 되겠어요. 복수이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형태를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복수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이해를 위해서 뒤에 명사가 복수인 경우에는요, 끝에가 다 s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되게 편해요. 복수인 경우에는 메, 데, 세, 노브, 레흐, 특히 3인칭의 경우에서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를 복수에서는 그냥 다 소유형용사 할 때 s가 붙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3인칭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동을 하시기가 쉬운 게요. 그들의, 그녀들의 잖아요. 근데 물건 자체가 또 복수인 경우예요. 그녀들의 집들 또는 그들의 집들이기 때문에 소유주도 복수고 소유물도 복수가 되잖아요. 뒤에 나와 있는 명사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두 개를 굉장히 혼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복수이면 레흐에 s가 붙는다 라고 꼭 기억해 두세요. 더군다나 이 앞에 레호와 뒤에 레호는 발음도 똑같기 때문에
발음으로 외우시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하시려면 이제 복수가 나오게 되면 끝에는 다 s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태는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명사 앞에 위치를 하고 명사의 성과 수에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형태가 당연히 바뀌겠죠. 보시면 나의 책이라고 나와요. 책이라고 하는 명사 남성 명사예요. 그리고 책이 지금 단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몽, 마, 매 중에 몽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책. 그 다음 그의 또는 그녀의 아이들이라고 했을 때 지금 아이들 S잖아요. 그의 그녀의 송, 싸, 세 중에 뒤에 명사가 복수니까 세를 쓴 거죠. 근데 세는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여기 앞에 잠깐 넘어가면 송, 싸, 세는 요거 하나잖아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그의 또는 그녀의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앞에 문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요거 두 개가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표시로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친구들이라고 했어요. 친구들의 S가 붙어 있죠? 그리고 우리라는 뜻이 되기 위해서는 1인칭 복수 우리, 누에 해당하는 소유형용사 notre, nos 중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notre, nos 중에 뒤에 복수인 거 나오게 되면 no가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 너의 TV, 마찬가지로 TV 여성 명사예요. 너의 똥, 따, 때 중에 여성 명사와 쓸 수 있는 거 단수 명사 따를 쓰면 되겠고요. 단수 명사와 쓸 수 있는 형용사. 그 다음 당신의 탁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탁자는 여성형이에요. 지금 단수고. 그런데 vous 같은 경우에는요. votre, vos의 형태죠. 남성과 여성의 형태가 동일하죠. 그래서 얘는 그냥 votre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남성형이든 여성형이든. 자, 그 다음 자, 그들의 집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들 복수예요. 그죠? 그리고 소유하는 사람 그들의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복수죠. 그러면 3인칭 복수인 경우에는 소유 형용사가 였어요. 이 중에서 뒤에 명사가 복수니까 s가 붙어 있는 를 쓰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제 각각의 알맞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2번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모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모음이나 모음 아시로 시작하는 여성 단수 명사 앞에서는 이제 바꾸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모음이나 이제 모음 아시로 시작하는 여성 명사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대라는 뜻이 나왔는데, 단어가 나왔는데, 아미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아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의가 없으면 그냥 친구인데 친구가 남자애라는 거고요. 의가 있으면 여자애라는 거예요. 여자친구인데 그러면 나의 여자인 친구를 얘기를 할 때 아미 앞에 원래는 나의 마를 써야지 맞는 거죠. 몽, 마, 매 중에. 그런데 마를 쓰게 되면요. 얘도 모음이고 얘도 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음 충돌을 피해야 되는데 이렇게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얘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하고 명사를 한 단어로 축약한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그냥 남성형으로 바꾸자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나미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기억을 하기가 좋게 하시려면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쓰는 볼펜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름은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품은 없죠. 그러니까 그 볼펜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편하십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고 암기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나머지 얘도 한번 볼까요? 마따싸 대신에 몽똥성을 사용한다. 마이데라고 나와요. 마이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이디어,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여성형이기 때문에 원래는 저렇게 마를 쓰는 게 맞아요. 그렇죠? 마를 쓰는 게 맞아요. 하지만 얘도 모음과 모음이 겹치기 때문에 얘를 몽이라고 바꿔주는 거죠.
여기 애꼴도 마찬가지예요. 애꼴 원래 여성형 명사예요. 그런데 쟤도 따 애꼴이 되기 때문에 얘를 똥 애꼴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는 바꿔야지만 맞는 거예요.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가 아니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야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유형용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람과 사물 확인하기가 있어요. 끼에스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잠깐 봤던 문장인데요. 끼에스는 이렇게 세, 끼라는 문장하고 같은 거예요. 이 끼가 의문사예요. 누구라는 뜻인데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 세가 스하고 원래 애가 결합된 거라고 했잖아요. 주어와 동사가 바뀌어서 끼에 스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주어와 동사가 바뀌었으니까 여기에다가 트레이딩용을 그어주는 거죠. 누구시지? 누구십니까? 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대답을 할 때 이제 세 누구누구, 세 마메흐라고 나오죠. 나의 어머니이다. 어머니가 여성형이고 나의라고 표현을 해야 되니까 몽, 마메 중에 마를 쓴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요거는 소유 형용사는 아니지만 요거와 대비돼서 사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요거를 쓴 건데요. 깨스크세라고 하면 사물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세꾸아라는 표현하고 같습니다. 사물을 물어볼 때는요. 이거를 세끄라고 하지 않아요. 끄가 무엇이라는 뜻이지만 세 다음에는요. 끄의 형태를 쓰지 않고 꾸아라는 형태를 씁니다. 요거는 나중에 의문사 할 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것은 책이다 라고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세덩 리브. 두 개를 그냥 확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참고로 이제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는 세끼라고 하면 되는데요. 끼 앞에 전치사 아를 넣으면요. 에트르 아를 쓰면은 누구누구의 소유를 나타내요. 그래서 누구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뜻이 됩니다. 전치사 하나로 문장의 뜻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 사물하기 받고 이제 바로 나오죠? 소유 확인하기에서 보시면 세타 마크라고 나와요. 그것은 마크의 것이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전치사 아를 함께 더불어서. 그러면 we, 세타 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루이라고 하는 거 지금 마크를 받는 건데요. 강세형 인칭 대명사로 쓰고 있죠. 전치사 다음에 강세형을 쓴다라고 해서 이때는 마크를 받는 일로 쓰면 안 되고 루이를 써야지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죠. 그것은 그의 것이다. 아니면 농, 아니야, 스네빠 알루이,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느하고 빠가 있어요. 느하고 빠는 프랑스어에서 부정문을 만드는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동사를 가운데 두고 느, 빠를 이렇게 쓰면요. 그 동사 부정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가 아니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느하고 에트르의 애가 이렇게 모음과 모음이 겹치기 때문에요. 이렇게 축약을 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의 부정문이, 부정형이 스, 네, 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의 부정형, 그래서 스네빠가 된다. 그 다음 볼게요. Ce sont vos crayons 이라고 했어요. vos crayons. 자, vos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당신의 연필입니까? 연필들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소유주가 당신이잖아요. 그럼 당신의 해당하는, 부에 해당하는 소유형용사 votre, votre, vos 중에 골라야겠죠? 뒤에 나와 있는 명사 복수예요. 그래서 쟤는 vos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답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ce sont nos crayons, 우리들의, 여기서 이제 너희들의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누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노라고 했으니까. 그 우리들의 할 때는 notre, notre, nos 이렇게 되죠? 여기서 뒤에 나와 있는 게 복수니까 no를 쓴 거죠. 소유형용사. 그래서 vos로 물어봐서 지금 no로 대답하는 형태를 볼 수 있었어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소유를 확인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람과 사물 묘사하기도 이제 같이 보는데요. 일레 꼬몽이라고 하면은 그 꼬몽이
어떻게라는 거지만 여기가 주어가 이제 에트르, 주어가 아니죠. 동사가 에트르와 함께 쓰이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라고 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키가 크다 또는 금발이다라고 해서 이제 형용사를 같이 쓴 거죠. 꼬몽엘라 따블로 테이블은 어떠니? 테이블은 사실은 뭐 테이블의 성격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을 물어본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모양으로 대답을 하게 되죠. 여기서는 엘레 베르트의 홍드라고 해서 그것은 이 엘은 이때는 이제 따블르를 받는 거죠. 따블르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어요. 이때 엘은 이거를 그녀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3인칭은 사물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쟤는 그냥 테이블은 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베르트의 홍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베르가 기본 남성 형용사고요. 지금 여기다 끝에 을을 붙여서 여성형으로 만들어 준 거죠. 그럼 요거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 테이블은 그것은 나의 테이블이다 라고 하려면 이제 세, 마, 따블루가 되겠죠. 테이블 여성형이니까 몽, 마메 중에 마를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그 다음은 가방이 어떤 색깔이냐를 묻는 건데요. 자, 요거는 여기에 을을 하나 더 첨가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걸 이렇게 바꿔주시면 de quelle couleur est le sac? 가방이 어떤 색깔이냐라고 했어요. 자, 색깔이라는 명사는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색깔이냐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용사의 형태가 여성 단수형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색깔이냐라고 했을 때 il est jaune, 노란 색깔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에트르 동사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면서도 지난 시간에 배운 에트르 동사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럼 그것은 나의 것이다. 그것은 뭐 그냥 그의 가방이다라고 할 때는 송 싸게 되겠죠. 가방이 남성이고 소유주가 그라면 송, 싸, 세 중에 골라야 되는데 남성이니까 송으로 쓰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용사, 품절 형용사도 같이 받네요. 더불어 소유 형용사랑.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세트 메종 에따 뚜아라고 나오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에트르 소유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은 너의 것이다 라고 지금 문장을 썼는데 이거를 소유 형용사로 바꾸어 쓰려면 너의 집이라고 해서 여기 너의라는 뜻이 들어가면 되겠죠. 메종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면서 얘는 여성형이에요. 그죠? 그럼 소유주가 뛰면서 여성형으로 고르려면 너의 일 때는 소유 형용사가 똥, 따, 때 이거죠. 이 중에서 여성형이 들어가야 되니까 따를 쓰면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유 형용사를 배웠다면 드디어 1군 변칙 동사를 이제 넘어왔습니다. 1군 변칙 동사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군 동사이지만 동사가 변화할 때 철자의 변화가 생기는 동사를 우리가 변칙 동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플레라는 동사를 배웠는데요. 그것 말고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일단은 1군 변칙 동사이기 때문에요. 끝에 무조건 의에후로 끝나요.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의에후로 끝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어미들도 다 똑같이 의에스, 의오엔에스, 의제트로 끝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동사가 지금 다 이렇게 끝나고 있죠? 그런데 뭐의 변칙이 생기느냐면요. 철자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1번부터 한 번씩 볼게요. 자, 요거를 지우고요. 아슈떼라고 읽어요. 물건을 사다라는 동사. 아슈떼라고 읽는데 요거는 요 앞에 요 앞에 의가 바뀌어요. 그래서 악상이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1인칭과 2인칭 복수에서는 생기지 않는데요. 나머지는 악상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꼬멍세라고 해서 시작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요거는 1인칭 복수인 경우에 철자가 세드가 달린 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préféré라는 동사는 두 번째 애가 철자가 바뀌는 동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철자가 그 악상이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반대로 바뀌게 되고요. 4번은 망죄인데 요거는 1인칭 복수에서 의가 하나 첨가가 됩니다. 5번은 엉부아예 보내다 라는 동사인데요. 이그렉이 이로 바뀌는데 바뀌어도 되고 안 바뀌어도 되는 또 동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아슈떼라는 동사인데요. 요거 1인칭 단수일 때는 요렇게 씁니다. 이렇게 모음이 축약이 돼서 요렇게 쓰면은 나는 사다라는 뜻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으 플러스 자음 플러스 에흐다라고 되어 있죠? 아슈떼가 보시면 으 플러스 자음 플러스 에흐이긴 해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것은 1인칭과 2인칭 복수를 제외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으가 악상에 달린 에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요렇게 바뀌는 거죠. tu achètes, tu achètes, il achète, nous achetons, vous achetez, ils achètent, elles achètent 이렇게 되는데 처음 그 철자가 악상이 생긴다라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자음을 중복해서 변화하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플레 자음, 에흐의 형태이긴 하죠. 그런데 요거는 L이 하나 더 붙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자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번의 내용이 되겠고요. 1번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거는 그냥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보시면 꼬멍세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때는 세가 스 발음으로 나요. 스가 뒤에 의가 나오게 되면 얘는 스 발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원래 동사 원형의 경우에 꼬멍세라고 발음을 해서 스를 가지고 가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꼬멍스, 찌꼬멍스, 일꼬멍스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누를 보면요. 누 다음에는 모음이 오로 시작을 하죠. 근데 세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오가 나오게 되면 끄로 발음이 나게 되잖아요. 끄로 발음이 나면 얘 혼자 꼬망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2인칭과 3인칭 복수는 꼬멍세, 꼬망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는데 얘 하나만 꼬망꽁이 되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스로 바꾸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밑에 밑에다가 세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 발음이 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꼬망송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인칭 복수에서 세가 세드로 붙는 요것으로 변하는 동사, 변칙 동사가 되겠어요. 자,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 세 번째 거 볼게요. 세 번째 거는 préférer 동사인데요. 요거는 변화형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여기에도 악상이 붙고요. 뒤에 여기에도 악상이 붙어요. 동사 원형일 때. 그쵸? 그런데 조심하는 것은 변화를 하는 애는요. 앞에 애가 아니라 뒤에 애가 돼요. 요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변하는데 자, 요거는 에 플러스 자음 플러스 에흐인 경우에 이렇게 바뀐다. 지금 나오죠? 1, 2인칭을 제외하고 방향이 바뀌어요. 악상 떼기가 붙었던 애가 악상 그아브가 붙는 애로 바뀌는 거예요. 보시면 1, 2인칭은 아무것도 없죠. 표시가 없어요. 노란색이. 여기 그냥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죠? 그런데 나머지는 1, 2, 3인칭 단수 그리고 3인칭 복수의 경우에는 지금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그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만약에 나중에 수능에서 어렵게 된다 하면은요. 요거 방향 요렇게 하고서 여기를 이제 빈칸으로 쳐놓고 이런 거를 몇 개 이렇게 다 하는 거죠. 비슷한 걸로. 그죠? 뭐 꼬망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워놓고 이런 거 이렇게 찾는 거 이런 게 하면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철자의 방향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어떤 철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기억하고 이해하셔야지 되겠어요. 요즘에는 뭐 문법도 좀 물론 어렵긴 하지만 발음이나 철자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철자 정확하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거 이제 볼까요? 네 번째 거는 멍죄 동사인데요. 멍죄는 먹다라는 뜻이에요. 요것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턱대고 외워야 되는 그런 동사 변화도 있지만 요건 조금 이해를 하면서 외우시면 돼요. 자, 에흐가 똑같이 일군 동사여서 의스, ons, 의제, 의엔대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가 하나 더 첨가가 돼서 들어왔죠. 자, 요것도 아까 꼬멍새하고 같은 경우예요. 자, 꼬멍새는 원래 얘가 이제 스로 발음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누에서는 얘가 꽁이 되기 때문에 뒤에 오가 나와서 꽁이 되기 때문에 얘 혼자만 다른 애 같으니까 여기다가 붙여줬잖아요. 멍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이제 누로 바꾸게 되면요. 원래는 ons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죄도 쎄와 마찬가지로 쎄 다음에 오가 나오면 끄 발음이 나듯이 죄도 뒤에 오가 나면요. 얘는 그 발음이 나죠. 그래서 원래는 망죄라고 발음이 되었던 동사가 망공으로 발음이 바뀌게 됩니다. 얘만. 그래서 같은 계열의 동사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망종으로 바꿀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 세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세디음만 붙이면은 얘를 발음을 스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 같은 경우에는 뭘 붙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 혼자만으로 안 되니까 뒤에 의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죄 다음에 의가 나오면 주 발음이 나니까 요렇게 바꿔준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다가 의를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망종이라는 발음이 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자가 하나 더 첨가가 된 경우예요. 망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 1인칭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나중에 뭐 제롱디프 같은 거 할 때도 여기까지 쓴 다음에 만드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는 보내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요거 1인칭 경우에 정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흐는 똑같이 그냥 갑니다. 어미는. 근데 여기를 보시면 모음 플러스 여기 동사 원형을 써볼게요. 자, 모음 플러스 이그렉 플러스 에흐죠. 이런 경우에는요. 1, 2인칭 복수를 제외하고 이그렉이 2로 바뀌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뀌었죠? 바뀌는데 단 이그렉을 그대로 사용하는 동사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에세이에라고 해서 시도하다, 그다음 뭐 옷을 입어보다 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동사 변화가 두 가지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로 바꿔도 되고 이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그렉으로 해서 유지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사들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군 변체 동사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 철자 문제 같은 경우에도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요즘에 철자 문제 조금 어려우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빈칸을 이렇게 뚫어 보셔가지고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살펴봤으니까 그거 한번 이제 쭉 정리를 하면서 읽어보고 이제 다음 문화편으로 넘어갈게요. 자, 아슈때 동사 사다. 이거 아슈때 발음이 역시 아슈때라고 해서 여기는 악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발음했지만요. 악상이 살아나는 경우에는요. 요걸 에 발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발음도 바뀌는 거예요. 자, 쉐뜨, 뒤 아쉐뜨 에 발음 나고 있죠. 일 아쉐뜨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요. 누는 아슈똥이 됩니다. 다시 의 발음이 돼요. 여기 악상이 없어졌으니까 누, 자슈똥, 우자, 슈때, 일자, 쉐뜨 여기 다시 에 붙었으니까 에 발음으로 하셔야 돼요. 꼬멍새, 주꼬멍스, 뒷꼬멍스, 일꼬멍스, 엘꼬멍스, 누꼬멍, 송으로 하셔야 되겠죠. 요거 철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무꼬멍새, 일꼬멍스가 되겠어요. 프레페레 동사는 발음의 변화는 사실은 없어요. 똑같이 악상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방향만 이렇게 바꾼다. 그래서 이런 건 철자 문제로 들어가기에 정말 좋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1인칭하고 2인칭 복수의 경우에만 변하지 않아요. 요런 그 변칙 동사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여기 아슈 때도 그렇고 여기 préféré도 그렇고 그다음에 envoyé도 그렇고 1, 2인칭 복수는 사실은 그 동사 원형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nous préférons 방향 그대로죠. 그죠? 나머지 3인칭 복수에서만 다시 바뀝니다. 복수에서는. manger, je mange, tu manges, il mange, nous mangeons으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첨가하는 거. vous mangez, il mange, elle mange가 되겠어요. 이것도 철자 문제 내기 좋아요. 보내다 envoy용이라고 읽어요. 이거는 envoyer, envoi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 다 기억해 두시고요. 철자의 변화가 생기는 동사인 것만큼 발음 문제도 발음 문제이지만 발음보다 철자에서 더 문제를 내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빈칸 이렇게 색칠하시고 들어가는 말 이렇게 찾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능을 지금 물론 이게 수능 개념이고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까지도 하시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철자 문제 연습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면요 나중에 고사장에 들어가셨을 때 그러한 작은 노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거기에서 시험이 나온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정리를 해 봤고요. 자, 이제 방향이 새로 생기는, 악상이 생기는 아슈 때. 그 다음에 철자가 세드가 달리는 철자로 바뀌는 꼬멍세.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뀌는 préféré. 그 다음에 철자가 의가 하나 더 들어가는 manger. 그 다음에 envoi, 철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똑같이 그대로 유지하는 동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거까지 정리를 하면 좋겠죠. 사플레 이름이 무엇이다 라는 뜻이고 그냥 아플레라고 하면은 누구누구를 부르다 라는 동사였어요. 요거는 엘이 하나 더 첨가되는 그런 동사였죠. 그래서 이런 변칙 동사들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지난 시간에 3분 동사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3군 동사 외울 때 같이 옆에 1군 동사랑 표랑 같이 묶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문화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화편은 제가 프랑코포니를 가져왔는데요. 프랑코포니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쓰거나 아니면 행정 언어로 쓰는 국가들을 우리가 이제 프랑코포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국제기구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프랑코포니 대회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뭐 프랑코포니 대회도 있고 굉장히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프랑코포니란 프랑스어를 모국어나 행정 언어로 쓰는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기구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프랑코포니를 소문자로 쓰면 프랑스어 사연, 프랑스어권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아는 프랑스어권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자,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뭐 캐나다, 뭐 벨기에,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을 얘기를 하죠. 그런 나라들은 이제 우리가 프랑스어권이다 또는 프랑코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프랑스어권 국제기구다라고 해서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L'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라고 합니다. 이 프랑스어권 국제기구라고 해서 요것은요 수능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특 교재에서도 굉장히 자주 다루고요. 문화 문제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용어를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프랑스어의 위상을 가지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창설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랑스는 다른 나라보다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 기구로까지 이제 만들게 된 거죠. 프랑코포니에 가입한 나라들은 프랑스어 사용국 및 과거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프리카들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일부 아랍 국가들과 기타 국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가리아나 루마니아 등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본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수능 문제를 풀어보실 때 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상식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을 단축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익숙한 주제로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생전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긴장도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본부는 프랑스의 파리에 있으며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하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 문화편에서 뭐 상식을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과 알지 않고 들어가는 거는 또 상당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프랑스 파리에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년마다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세계 프랑코포니의 날은 매해 3월 20일에 열리는 프랑스 어권 국제기구의 세계적인 기념일이자 전 세계의 프랑스 어권 사람들이 프랑코포니의 가치를 서로 공유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만큼 그 프랑스어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어를 쓰는 여러 나라들과 함께 같이 해마다 축제를 하면서 우리 언어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계속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 우리가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맞춰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소유 형용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뭐 품질 형용사와 더불어서 지금 소유 형용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소유 형용사에서 중요한 거는요. 형태도 형태이지만 뒤에 나와 있는 명사의 성과 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몽맘에 똥따떼, 송사세, 노트, 노, 그리고 보트, 보, 르, 이러한 형태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나와 있는 그 명사의 성과 수의 일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얘가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복수이냐를 알지 못하면 이 형용사의 형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통. 그렇기 때문에요. 요 뒤에 나와 있는 명사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거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단수일 때, 남성일 때는 이렇게 다 몽똥송, 마따싸, 메떼세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외우실 때는 주로 이렇게 가로로 많이 이렇게 외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몽마메, 똥따떼, 송싸세 이렇게 외우시고 일단 이걸 쭉 외우시고 이것도 노트르, 노, 보트, 보, 르, 이런 식으로 가로 방향으로 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을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린 규칙이 뭐였나요? 자, 복수인 경우에는 전부 다 끝에가 S로 끝난다. 그죠? 요거 정리한 거 기억이 나시죠? 특히 3인칭 복수에서 특히 조심하시고요. 3인칭 복수는 단수와 복수의 발음이 같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노트나 보트 같은 경우에는요, 단수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오히려 쉬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또 두 번째 거 우리가 조심한 거 뭐였죠?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여성이긴 하지만 여성형으로 쓰면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소유형용사. 그게 뭐였나요? 뒤에 모음이나 무음 아쉬가 나오게 되면은 무음 아쉬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연음 시간에 모음으로 취급이 되는 철자이기 때문에요. 얘는 모음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걔가 여성형 명사이면 여성형과 겹치기 때문에 여성형이 아니죠. 참 모음이 겹치기 때문에 얘를 모음과 모음으로서 원래는 이렇게 축약을 해주지만 형용사하고 명사 이렇게 안 하고 요거를 남성형으로 바꿔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요. 요거 바꾸는 거, 남성형으로 써야 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를 또 모르시면은 이게 여성형인데 남성형으로 썼네. 그러면서 내가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여성형인 건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이번 문제는 풀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예외적으로 규칙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몽똥송으로 바뀐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소유형용사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일군 변칙 동사를 배웠는데요. 일군 동사
원래 끝에 의할 의에흐로 끝나는 동사가 1군 동사였어요. 그죠? 뭐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군 동사는 의에흐로 끝나는 거. 그리고 2군 동사는 이에흐로 끝나는 거.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3군 동사는 이런 거 없어. 규칙이 없어요. 이런 게 3군 동사였어요. 그쵸? 그래서 지난 시간에 3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쭈루룩 여러 가지의 칸을 만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특히 제일 처음에 기억하실 동사는 faire 동사였어요. 직업을 말할 때 쓰는 표현. 직업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은 제가 저번에 잠깐 그냥 얘기를 하고 넘어갔었는데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을 하시나요? 라고 할 때는요. 동사 faire로 물어봐요. Qu'est-ce que vous faites dans la vie? 라고 해서 그때는 faire 동사로 물어보지만 저는 어떤 직업에 저의 직업은 어떤 것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에트르 동사로 쓰는 것이 대부분 많아요. 물론 뭐 직업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뭐 대답하는 사람에 따라서 저는 뭐 자동차를 만들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는요. 에트르 플러스 직업명으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대답을 할 때는 에트르 동사를 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물어볼 때는 하지만 페어 동사로 물어본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1군 동사 이제 변칙을 배웠는데요. 이게 이제 변칙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를 3군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이게 아무리 변칙이라고 하더라도 이 1군 동사가 가지는 그 고유의 특징 있죠. 끝에 에호로 끝나면서 어미가 이렇게 똑같이 의스, ons, 의제, 의엔때로 끝나기 때문에요. 얘를 3군 동사로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조금 트릭을 쓴다라고 해서 우리가 변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변칙 동사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자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올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뭐 들어가는 뭐 철자가 다른 것은 뭐 이렇게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를 어색한 것은 해서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어색한 것은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이게 어색한 거를 고르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 답 쓰는 거, 그런 거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한번 휘리릭 살펴보고 이제 마칠게요. 자, 아슈때 동사는 의에흐라고 해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슈때 동사처럼 악상이 없던 것이 악상이 생기게 되면 발음도 바뀌어요. 그래서 아쉐뜨가 되고요. 세 개 발음이 다 똑같네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동사를 변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단수들끼리는 거의 발음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1인칭과 2인칭은 변화를 할 때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그 공부하실 때 조금 어느 정도 힌트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하고 부는 다시 악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 쉐똥, 쉐때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는 거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이건 다시 악상이 생겨서 아쉐트로 발음을 하셔야 되겠죠. 네, 꼬망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철자 문제로 상당히 자주 나와서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자, 꼬망스, 주꼬망스, 뒷꼬망스, 일꼬망스, 그다음에 누꼬망송이라고 됐던 거 기억해 두시고 부꼬망스, 일꼬망스, 엘꼬망스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요거 지금 제가 색칠한 것처럼 했는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저거 빈칸 띄워놓고 나중에 이렇게 연습 문제로 하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더 좋아하다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동사예요. 나중에 애매 동사랑 같이 나오는데요. 애매 동사는 좋아하다라는 뜻이고요. préfère 동사는 더 좋아하는 거예요. 뭐뭐를 더 선호하다. 그 상당히 자주 나오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외우셔야 되고 이거는 방향만 바뀌기 때문에 발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망제 동사는 철자가 하나 첨가되는 거였죠. 그래서 좀 독특한 철자였다. 독특한 동사이죠. 멍종이 되도록 요거를 넣는다. 멍제, 멍주가 되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앙부와 보내다 라는 뜻인데요. 요거는 2로 지금 이그렉이 2로 바뀌는 경우의 예지만 2로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입다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바뀌지 않았던 그런 예가 있었죠. 시도하다, 옷을 입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엉부와 용으로 발음 난다 그랬어요. 엉부와 예, 엉부와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노란색으로 철자가 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도 같이 노란색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지워서 한번 연습해 보시던지 하면은 나중에 이런 변칙 동사에서 나오는 철자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거 소유 형용사하고 변칙 동사 한번 살펴봤는데요. 소유 형용사는 뒤에 나와 있는 명사만 좀 조심하시고 앞에 형태 잘 고르시면 되겠고, 변칙 동사 철자 꼭 주의하셔서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형용사하고 동사 참 많은 내용이었는데요.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또 새로운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